안녕하세요. 라이브 치과병원 교정과 전문의 이승훈입니다. 오늘은 반대교합과 주걱턱이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원래 정상적인 교합은 위에 치아가 아래 치아를 이렇게 덮어주는 이렇게 덮이는 것을 이제 정상교합이라고 하는데, 반대교합은 이제 전치부든 구치부든 아랫니가 위에 치아보다 더 이렇게 나와서 물리는, 거꾸로 물리는 걸 이제 반대교합이라고 하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치아 크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치아 각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위에 턱의 폭경이 좀 좁아서 그럴 수도 있고, 주걱턱이라는 거는 이제 치아의 교합과는 상관없이 이제 아래턱이 많이 자라 있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 이제 주걱턱이 일어나는 경우에 보통 반대교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동일한 의미의 말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케이스별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됐는지, 또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케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앞니가 거꾸로 물려서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아래 앞니가 먼저 보이게 되는, 그리고 위에 앞니가 아래 앞니에 감춰져서 뒤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정교합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케이스를 이제 반대교합이라고 볼 수 있고, 반대교합이 앞니 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치부 반대교합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물리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심미적으로 좋지 않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기능적인 면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치아가 원래 닿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먼저 닿게 됨으로써 비정상적인 마모가 일어날 수 있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비정상적으로 먼저 닿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치아는 이제 저장력을 고스란히 혼자 받게 됨으로써 치아에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래턱이 씹는 기능을 할 때 좌우로 앞뒤로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치아들이 이렇게 물림으로 해서 정상적인 저작 운동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합적인 면 말고도 이 케이스에서 볼 수 있는 문제는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잇몸이 많이 부어있고 치태가 많이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양치질이 잘 안 돼서 세균들이 번식하게 되고, 그래서 잇몸이 부어있는 상태인데, 치아는 건강한 상태에 있어야 교정적으로 이동이 가능한데, 이런 상태에서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은 잇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교정 치료 전에 먼저 잇몸 치료를 받고 교정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의 우측 교합 사진을 살펴보면은 전치부는 반대교합을 보이고 있지만, 어금니 쪽의 교합은 거의 정상에 가까운 교합을 보이고 있어요. 왼쪽 어금니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교합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약간은 아래턱이 앞으로 나와 있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는데요. 앞니가 반대로 물리는 것만큼 심하게 비정상적인 하악의 돌출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악 교합면 사진인데요. 정상적으로는 이제 악궁의 형태가 계란형으로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앞니가 이렇게 뒤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양상을 보이고, 이쪽 치아는 이렇게 겹쳐져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흔히 덧니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원인은 일단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데, 다른 부분보다 이제 환자분 스스로 위생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잇몸에 염증이나 이제 치태가 쌓이거나 하는 것들이 더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교정치료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은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교정적으로는. 근데 이제 찾아볼 수 있는 문제점 하나는 이쪽 치아가 손상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걸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손상이 심한 치아 같은 경우에는 교정치료 전에 충치치료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사실 치료가 필요한 작은 충치가 있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작은 충치는, 이게 만약에 치료가 필요한 충치라면은 이거는 교정치료와 상관없이 교정
기형치료 중에도 충치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치아가 교정적으로 치아 이동을 해도 이 치아의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치아가 장치를 붙일 수 있는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두 번째 기준일 수 있겠습니다.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렇게 충치가 심하면은 이제 뿌리 쪽에도 염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이 치아를 무리하게 움직였을 경우에는 염증이 더 심해진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한 치료가 필요한 범위가 이 정도면은 많이 넓은 편인데 교정장치를 붙이는 거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치료 전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의 옆 얼굴 엑스레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얼굴 엑스레이는 옆에서 봤을 때 입의 돌출감, 아래턱의 돌출감, 치아의 각도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엑스레이인데요. 이제 반대교합 케이스에서 반대교합의 원인이 치아에 있는지 아니면 골격적인 원인에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한 기준으로는 이제 위턱의 위치 관계를 볼 수 있는 이 A 포인트, 그리고 아래턱의 위치 관계를 볼 수 있는 이 B 포인트, 그리고 이 둘의 위치 관계를 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 점을 기준점으로 삼고 보게 되는데, 이 네이지온이라고 하는 이 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A와 B가 N을 기준으로 이루는 각도 ANB라는 각도를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ANB 각도는 0도 정도로, 정상치는 한 2도에서 3도 정도로 보는데 정상보다는 약간 작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래턱이 살짝은 나와 있는 걸 보이고요. 이제 그것보다는 위에 치아가 얼굴 평면과 이루는 각도, 또 아래 치아가 아래턱과 이루는 각도를 기준으로 치아 각도가 원인인지 아래턱, 위턱 위치 관계가 원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반대교합의 원인이 골격적인 이유도 물론 있지만 치아의 원인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ANB라는 그 각도가 약간은 아래턱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보다는 치아 각도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서 있는, 우리가 흔히 옥리라고 표현하는 그런 각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치아의 원인이 한 90 정도, 골격적인 원인이 한 10 정도 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에서 반대교합을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앞니가 서로 이렇게 물리고 있는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로는 위에 앞니를 이렇게 꺼내준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아래 앞니를 이렇게 넣어준다.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위에 앞니를 조금 꺼내주고 아래 앞니를 조금 넣어준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위에 앞니를 이렇게 꺼내준다고 해서 앞니만 교정 치료를 해서 100% 다 앞니만 나오게 하거나 아래만 교정을 해서 아래만 뒤로 넣는다거나 그런 걸 뜻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비율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위에 앞니만 앞으로 이렇게 꺼내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한다 하는 방법은, 상하 교합면 사진을 보시면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앞니 3개를 위치가 이렇게 안쪽으로 찌그러져 있는 형태를 앞으로 보내주는 방향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면은 위에 앞니가 앞으로 나가는 쪽으로 반대교합을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경우에는 발치나 치간 삭제를 통한 다른 공간을 창출하지 않고 앞으로 치아를 보내줌으로써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고려해야 될 것은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입술이 살짝 돌출되어 보이는 양상을 보이는데, 다른 장치 없이 그저 이 위에 앞니를 앞으로 꺼내주는 치료를 하게 된다면 상악 전치가 이만큼 나가게 되고 입술은 좀 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아래 앞니가 완전히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반대교합을 개선하는 방법은 다시 교합면에서 살펴보면은 작은 어금니 위에서 2개, 아래에서 2개. 이 작은 어금니를 발치함으로써 발치한 공간을 이용해서 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 아래 앞니는 뒤로 이만큼 들어가게 되고, 이 공간을 이용해서 위의 앞니 같은 경우는 이 부족한 공간을 발치 공간으로 대체해서 가지런하게 펴지면서 뒤로 들어가는 양은 아래보다는 아주 약간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대교합을 개선하는 치료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위의 앞니도 앞으로 약간 나가게끔, 아래 앞니는 안으로 약간 들어가게끔 해서 반대교합을 개선하는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는데요. 이 방법은 부치부를 뒤쪽으로 후방 이동시켜주고, 후방 이동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약간의 치간 삭제를 동반해서 위의 앞니가 펴질 수 있고 앞으로 약간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주고, 아랫니 같은 경우는 부치부를 마찬가지로 후방 이동시켜줌으로써 아래 앞니가 약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치료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후방 이동을 위해서는 여기 사랑니가 지금 4개가 다 위치하고 있는데, 사랑니가 있으면 어금니들이 뒤로 더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랑니 발치를 통해서 후방 이동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치아 사이를 조금씩 다듬어 주어서 공간을 만들어내서 전체적으로 치아를 후방으로 이동시켜주는 방법이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3가지 치료 옵션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옵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판단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환자분의 입술이 너무 튀어나와 있지는 않은지, 지금도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앞으로만 꺼내주는 치료 방법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한 치아 각도가 너무 안으로 들어가 있거나 또는 너무 뻗어져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는 환자분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리고 윗턱과 아래턱의 위치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 3가지 치료 계획 중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치아의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어느 정도 교정치료로 개선할 수 있지만, 이제 아래턱이 너무 많이 자라 있다거나 비대칭이 심하다거나 하는 문제들은 교정치료만으로 해결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환자분들마다 본인이 어떤 케이스에 속하는지 아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방문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고 어떻게 치료받는 것이 본인한테 맞는 치료 방법인지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라이브 치과병원 교정과 전문의 이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